안녕하십니까.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비상계엄에 이은 탄핵 파동으로 남한 전국이 요동치고 있는데 북한은 의외로 지금 계속 조용한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언론 보도가 되지 않아서 그런지 어떤지 몰라도 북한의 특별한 동정이 알려지지는 않아왔습니다. 과거 같으면 언론에서도 북한의 동향이 어떠니 하고 굉장히 관심을 쏟았을 것인데 북한은 의외로 지금 조용한 반응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북한 언론은 지난 4일 노동신문을 통해서 윤 대통령에 대한 비난 성명과 집회 소식을 전한 뒤 일주일 만인 11일에야 대한민국의 비상계엄 소식을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계속 보도를 통제하고 있었다는 건데 여러 목적과 걱정이 있었겠죠. 당장 북한판 군사 반란을 우려했을 수도 있을 것이고 또 계엄군에 맞서는 시민들의 모습을 북한 주민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마 자신이 없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군사적으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지금 1만 명 이상의 병력을 파병한 상황에서 국지전이라도 벌이게 되면 두 개의 전쟁을 치러야 하는데 당연히 역량이 딸리는 그런 형편이죠. 그래서 일단은 관망하는 태도를 보여왔는데 한마디로 내부 단속에 급급했다. 북한 내부로의 파급 효과를 차단하는 데 급급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북한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후 지금까지 4일날 간단한 소식 이외에는 지금까지 일체 이 소식을 전하지 않았고 그동안 수시로 해왔던 대남 풍선 도발은 물론이고 비난 공세까지 멈추고 사태를 관망했습니다. 이 판국에 잘못 찝적거렸다가는 대북 공격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 이런 점도 우려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이 약 일주일간 관망 기간을 거쳐서 탄핵 사태의 본격적인 선동을 시작함에 따라서 추후 대한민국의 전국 전개에도 이제 중대한 변수가 되지 않을까 그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11일 괴뢰 한국에서 비상계엄 사태로 사회적 동란이 확대되고 전역에서 100만 명 이상의 군중이 윤석열 탄핵을 요구하는 항의 행동을 전개했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주민들이 보는 종이신문, 노동신문에도 같은 뉴스가 함께 실렸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심각한 탄핵 위기에 처한 윤석열 괴뢰가 불의의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파쇼 독재의 총칼을 국민에게 서슴없이 내대는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나 온 괴뢰 한국당을 아비규환으로 만들어 놓았다. 여러 대의 직승기, 아마 헬리콥터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 대의 직승기와 육군 특수전 사령부의 깡패 무리를 비롯한 완전 무장한 계엄군을 내몰아 국회를 봉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또 당장 권력의 자리에서 쫓겨나게 된 윤석열 괴뢰가 수십 년 전 군부 독재 정권 시기의 쿠데타를 방불케 하는 미친 짓을 벌여놓은 것은 야당을 비롯한 각 계층의 강렬한 규탄을 불러일으켰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권의 탄핵 소추안 발의 및 표결 그리고 여의도에서 이뤄지고 있는 집회 상황 등을 피켓 내용까지 상세하게 전달했습니다. 북한이 비상계엄 사태의 보도에 무려 일주일이나 시간을 끈 것은 북한 체제의 특수성에 기인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북한 김정은은 김일성, 김정일의 권력을 이어받아서 군사 조직에 의존한 세습 독재를 하고 있죠. 북한은 미국과 남한의 침략을 막아야 한다는 명분으로 그들의 선군 정치, 그러니까 군을 앞세운 정치, 선군 정치 군사 독재 시스템을 만들어 왔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남한의 12.3 비상계엄 소식을 곧바로 전하기에는 여러 가지 고민이 많았을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북한이 막강한 군대를 보유하고 있지만 또 내부적으로는 또 군대의 통제에도 그만큼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국가안전보위부는 물론이고 군대를 전담하는 보위사령부 같은 다중의 감시 통제기관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김정은과 북한의 대한민국의 비상계엄 사태는 한미동맹 약화,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의 자중질환이란 이런 점에서는 반가운 소식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비상전시 상황에서 국내 정치 문제로 군대가 집단 행동을 했다는 것은 북한 또한 반갑게만 받아들일 수는 없었을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대한민국의 정변 소식을 전하는 것이 북한 군인들의 반란을 부추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동원된 군인들이 민간인들에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했던 그런 장면은 북한의 군인 및 주민들에게도 우리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할 가능성도 우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12.3 비상계엄의 후속 조치 또는 대한민국 군대의 우발적인 움직임으로 대북 군사 조치가 발발할 가능성도 물론 주시했을 것입니다. 결국 12.3 비상계엄이 단기적으로 북한에 군사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없다는 최종 판단이 이루어짐에 따라서
북한 매체들에 의한 보도가 나오게 됐다는 추정도 가능해 보입니다. 미국의 민간단체 코리아 소사이어티의 조나단 코라도 정책국장은 북한은 자신들이 나서서 선전하지 않아도 윤 대통령이 탄핵된다고 보고 있고, 오히려 나선다면 윤 대통령, 그러니까 보수 세력에게 탄핵 반대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침묵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조나단 코라도 국장은 또 북한의 섣부른 도발은 내달 출범하는 트럼프 행정부와의 관계 개선 가능성을 초기에 망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일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우리군 안팎에서는 12.3 비상계엄 때 출동한 특전사의 707 최정예 부대 707 특임단 요원들이 당일 국회에서 보여준 무기력한 모습이 북한으로 하여금 오판을 일으키게 만들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707 특임단 요원들이 당일 국회의사당에서 야당 국회의원 보좌관 등 민간인들과의 몸싸움에서 밀리는 모습으로 북한군이 이들의 전투력을 폄하하고 자신감을 갖게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지적을 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은 전쟁과는 또 다른 차원이죠. 북한처럼 김정은 1국 체제에서는 김정은의 명령이 모든 것에 앞설 수 있지만 민주주의 국가의 군대가 일반 국민을 상대하게 됐을 때와 단순 비교를 하는 것은 무리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감사합니다.